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나누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한국판 베이비 레이비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왜 리처드 쿠퍼 영상을 나누면서 베이비 레이비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베이비 레이비즈는 뭐냐면 어떤 여성이 상대 남성과의 만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 특히 아이를 낳는 것에 집중을 하는 상대 남성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여성들을 베이비 레이비즈라고 하죠. 거기에 이 남성의 심핑까지 더해져서 오늘의 사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질어질한 사연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환경에 놓였던 남성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된 사연이죠. 자,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남님.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언남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도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메일을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연이 있으시면 제게 공유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제 이메일은 unnammanual@gmail.com unammanual 골뱅이 표시 나오고요. gmail.com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누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제게 이메일로 사연을 주시면 제가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제가 이 사연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연의 경중이나 이 여러분이 계신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연의 답변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멤버십에서 높은 단계에 계시는 거죠. 혹은 이 사연의 내용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멤버십과 그 다음에 사연의 어떤 내용의 특성 이것을 알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받을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사연으로 가면 저는 대학원 졸업을 하고 있고 상대 여성은 나이가 많은 후배입니다. 얼마 전 대학원생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녀와 잠깐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20대 후반이고 이 여성분은 30대 초반이죠. 저는 여러분 이 본 채널은 교육도 남자의 중요한 어번던스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채널의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자분께 또 대학원 과정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 본 채널이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레드필 채널들이 남성이 뭐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레드필 구루들의 성공의 방향이 뭐였냐면은 대학을 가고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이 본 채널의 영상 중에서 레드필의 한계라는 영상에서 나눴죠. 미국과 한국의 이 산업과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경력의 기회를 창출했던 사람들의 수가 아주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 레드필 그루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서 저는 남자의 중요한 어번던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채널의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는 저의 guessing인데 추측이죠. 미국에서는 이 교육비로 스튜던트 론이 학자금 대출을 말하는 거죠. 교육에 사용된 돈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레드필 그루들은 그 친구들에게 그 돈을 거기에다 사용을 하느니 차라리 본인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레드필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대학원이나 혹은 대학의 학부나 이제 대학원이죠. 사용을 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사용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본인들에게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저는 담겨 있다라고 게싱을 해볼 수 있죠. 앤드류 테이트도 그렇죠. 앤드류 테이트도 허슬러스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정규적인 교육으로 넘어가는 대신에
본인의 학교에 좀 더 싼 가격이죠. 그런 정규 교육에 비하면 스튜던트 론을 만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정규적인 교육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트레이닝에 돈을 쓰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 guessing이에요.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 레드필 그룹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의 흐름을 쭉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정이라 레드필 그룹들이 이제 돈의 흐름을, 정규 교육으로 가는 돈의 흐름을, 또한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레드필 그룹 입장에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본인들의 트레이닝 쪽으로 쭉 끌어가는 방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guessing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본 채널도 그렇고 정규적인 교육 과정에 갔을 때 본인 스스로가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그 안에서 훈련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이 교육의 효용이라는 것은 거기서 전달해주는 지식 그 자체에 있다라기보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과정 안에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주고받고 비판을 하고 비판을 당하고, 이 비판뿐만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와 깨달음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 process, procedures,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교육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은 이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 지식 자체를 전달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 수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처리하고 또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의사결정들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방법들을 익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물론 거기에 저도 동의를 못하는 지식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정보와 교육 과정을 소비하는 주체 자체가 비판적인 시각, 제가 이 비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비난이나 무조건 네거티브로 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independently thinking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기르고 싶다라면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 과정과 스승만 만난다라면은 그러한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레드필 그룹들이 만드는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무조건 지식을 독불장군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레드필 트레이닝이 됐던 정규 교육 과정이 됐던 그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 자체에 어떤 독립적인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길러주지 않는 것이라면 레드필 트레이닝이 됐던 정규 교육 과정이 됐던 저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 채널의 결론은 정규 교육 과정이냐 레드필 그룹들의 트레이닝이냐, 이 카테고리 자체가 맞고 틀리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성격 자체가 그 한 개인의, 남자로서의 개인의 문제 해결력과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팁을 주고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느냐, 결국 트레이너들이 이 과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통을 통해서 독립적인 사고 방식들을 줄 수 있느냐. 이 소통이라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글을 주고받거나 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연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 본 채널의 사연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주입을 하진 않죠. 저 이 본 채널의 멤버십에선 특히 더 그러는데, 이 여러분들과 경험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생각을 좀 키워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 채널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본 채널의 입장도 여러분들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제가 사연을 드릴 때도 그렇고, 아주 너무 확실한 사연 있죠. 베이다 심핑을 해서 멈추라고 한다라든지 그렇게 완전히 확실한 사연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권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또 확인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 사연들을 좀 다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정규교육 과정과 이 레드필 그룹들이 제공을 하는 트레이닝 중에서 무엇이 맞냐라고 말했을 때에는,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느냐, 이게 핵심 안건인 것이고, 저는 이 정규 교육 과정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그 기초만 알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과정이 됐던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충분히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규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스스로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신다. 이 정규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에는 이 돈 장사만 하는 정규교육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배움을 스스로 못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레드필 그루들이 만들어낸 트레이닝에 오셔도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높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남자가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식과 안목을 넓히고 이 사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이 레드필에서 말을 하는 성공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다만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업 자체도 이 사회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사업이라는 게 수요가 분명히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원이 사회가 짜놓은 매트릭스로부터 나오는 건데, 불법을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사업 자체도 실은 사회가 짜놓은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 사회의 매트릭스에서 어쨌든 자원을 끌어와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교육이나 사업이나 크게 다르진 않죠.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잘 맞고 장점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 얘기를 이어가면 그 두 분 대학원 과정에서 졸업을 하고 계시는 이 사연자분, 그리고 이 대학원 파티에서 만나게 된 상대 여성분, 남성과 여성분이 술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성분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으로 가서 상대 여성이 먼저 남성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고 해요. 와인 한 잔을 더 먹었는데 그녀가 원나잇 이야기를 꺼내며 잠자리를 하고 싶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옷을 다 벗고 하려고 했는데 이 남성분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이 차렷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못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그녀도 취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술자리부터 침대에서까지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베이비 레이비즈의 특성이 있죠. 남성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여성이 본인의 나이 때문에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레드 플래그죠. 이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잠자리가 무산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 남성이 마음에는 들지만 현실적으로 만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에 대해서 여성이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성이 설득을 해서 며칠 후에 만나자고 했고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네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남성분이 많이 당황을 하셨겠죠. 남성들이 술이 많이 취해서 차렷을 못 하시게 되면 이 본 채널이 해석하기에는, 해석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제까지 이 본 채널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냐면 이 여성분은 에피파니 페이즈에 계신 거고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말과 행동들을 보이시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에피파니 페이즈에 오셔서 이 나이에 대한 어떤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풀이를 해드리면 에피파니 페이즈에 있는 여성분들은 자신의 나이가 먹어가고 있으면 초조함을 느끼고 있고 빨리 배타적 제공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하고 그 남자의 인생에 업혀가고 싶어 하죠. 만약에 이 여성이 이 남성분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확률이 높냐면은 이 여성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원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서 약간은 꿀을 빨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타입의 여성분들은. 그리고 남편분들에게 존경을 잘 주지 않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남성을 원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나이에 의한 압박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성분들에게 존경을 잘 주진 않죠. 그 남성을 찾은 이유에서부터 이 상대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상대 남성을 결혼과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쓰라릴 수 있지만 실은 이 사연자분이 이 상대 여성분의 이러한 어떤 계획에 타겟이 안 되고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속 당일 이 남녀가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도 남성이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얘기를 해서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 여성이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네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리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알겠다고 밥을 사주겠다라고 했다네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1인칭 시점으로 갈게요. 이 몰입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밥과 술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2차로 술을 먹자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내가 왜 너의 집에 가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다른 가게에 가서 조금 더 먹었습니다. 이후 가게에서 나와 줄 물건이 있으니 집으로 가자며 그 여성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네요. 가는 길에 제 손을 잡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리쳤지만 또 잡으니 그녀도 그냥 잡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남성이 저는 그래도 잠깐 오라고 하고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신발을 절대 벗지 않고 현관 쪽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잠깐 들어오래도 너무 완강하여 그냥 선물을 신발장 앞에서 주었고 같이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보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대표적인 샘핑이죠. 이 여성으로부터의 어떠한 꼭 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성으로부터 어떠한 이 오는 것도 없이 남성이 선물도 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베이라 게임을 진행을 하신 거죠. 베이라 게임이 별개 베이라 게임이 아니에요. 이 심핑이나 페리스톨라이징을 하면 그게 베이라 게임이죠. 이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은 제가 이미 한 영상에서 밝혔지만 짧게 요약을 드리면 심핑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물질적, 정서적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성이 호감을 표현을 하거나 남성에게 존경을 주거나 그러한 부분도 아니고 전혀 선물도 주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남성이 물질적으로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의 어떤 감정적인 감정바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다른 남성을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베이라 올비러처럼 그 여성의 주변에 맴돌면서 관심을 무조건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심핑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일단 이 상황까지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연자분이 그녀에게 알파로 다가가서 제대로 된 남녀 관계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 여성이 이미 남성을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연을 이어가면 또 언제 만나자는 말에 역시나 약속이 있다며 회피를 하더군요. 이 여성분이 회피를 한 거죠. 남성분이 잘 들어갔냐며 전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남성이 선물도 대가 없이 주고 관심도 주죠. 자꾸 만나자며. 그리고 잘 들어갔냐며 전화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심핑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서적, 물질적, 관심적 막 심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성은 100% 이게 genuine desire가 아닌 다음에야 100% 이 남성을 무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성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오는 것들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 여성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혹은 잠자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또한 남성이 이 관계에서 그죠? 이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 즉 여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그러한 시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존경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녀와 자신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거침이 없다라고 하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처음 잠자리 시도를 했을 땐 여성이 뭐라고 했나요? 원나잇 얘기를 하며 잠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여성이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은데 남성이 너무 거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이 만나기 싫으면은 진짜 그냥 아무 핑계나 된단 말이죠. 그 혹시 양준일 씨의 판타지였나?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성이 떠나갈 때 자기가 빨래를 해야 된다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 여성은 남성이 싫으면 그냥 아무 핑계나 다 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여성이 말하기를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 것이 어리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어린 것도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젊으니까 아기를 낳는 것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좋게 보였는데 일단 잠자리 실패를 하고 나서 남성이 심핑까지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어린 게 이번엔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이 말을 하기를 이성적으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날 술자리가 즐거웠기에 그 다음날 몇 회 정도 카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술자리가 즐거운 거를 떠나서 이 카톡 자체도 여성에게 이 관심 퍼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왔을 때에는. 그래서 남성이 말씀을 하시기를 또 만나자고 하면 부담을 줄 것 같고 안 하자니 제가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조이로라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엔조이로라도 보고 싶다라는 거를
여성 입장에서는 이미 읽은 거예요. 이 남성이 심핑을 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 남성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을 위한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성을 느꼈을 것이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성적인 부분에서 되게 아쉬운 거죠. 이미 잠자리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신 것이고 그녀는 누나 동생으로 하기로 했으면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이 남성을 베이라 올비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남성의 심핑 본능과 이 여성의 프렌드존 본능이 찰떡으로 지금 맞아떨어진 상황이에요. 남성이 말씀을 하네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보고 싶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라 심핑 거의 중기죠. 초입을 지나서 이제 중기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오기가 막 쉽지는 않죠, 나오기가. 남성 말씀이 놓치기 싫고 어떤 사이라도 좋으니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베이라 마인드셋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연자분을 베이라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셋이 베이라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이 남성분에게 온 건데 어떤 사이라도 좋으니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다. 뭐냐? scarcity mindset. 본인의 이 여성들이라는 선택지의 결핍에서 오는 어떠한 마인드? 조급함, 다급함. 이 scarcity mindset을 가지면 여성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 상대 남성에 대해서 존경을 주지 않으며 베타 취급을 할 확률이 높죠. 이것은 남성이 많은 여성들이라는 선택지를 갖고 있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 남성이 이러한 scarcity mindset의 느낌을 딱 풍기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의 매력이 훅 떨어진단 말이죠. 종합을 해보면 이 여성분이 이 사연자분을 알파로 인식하기에는 이 사연자분이 너무 베이라 게임을 깊숙하게 진행을 하셨고 그녀로부터 존중을 얻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죠. 제 말이 좀 쓴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나 이게 사실인 것이고 일단은 물러서서 관심을 거둬들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만남을 이어가지 않던 좋은 선택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일단은 베이라 심핑을 그만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은 받고 있던 관심이 차단이 되면 일단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사연자분을 베타 이하로까지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베타로라도 보고 있으면 이 관심을 끊었을 때 여성이 조금은 흔들리면서 먼저 연락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이 관심을 주지 않는데 여성이 연락조차도 안 한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거는 남성을 베타 이하로 혹은 혐오하는 형태의 베타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녀로부터 발길을 돌리셔야 기회 창출이 됐건 아니면 본인의 심핑을 컷할 수 있던 그렇게 되는 거죠. 제 말이 좀 쓴소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인내심 있게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알파 베이라가 아니라 이 남녀관계에서의 알파 베이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이 남녀관계에서 여성에게 베이라로 한번 찍히면 이 혐오를 받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성들은 이 베이라로 한번 낙인 찍힌 남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존경을 주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베이라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남성은 이 존중과 존경을 먹고 사는 동물인 거고 적어도 존중이 있어야죠. 상호 존중이. 근데 여성에게 베이라로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된다? 그 여성으로부터는 존중조차도 받을 수 없고 혐오라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나누어드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비슷한 지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사연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